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의 첫째 주 6월 1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할 텐데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가 좀 많이 가벼워진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가벼워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뭐 그렇게 큰 이슈거리는 없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경주는 3경주, 4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토요 경주에서는 조금 준비한 경주가 좀 있어요. 근데 일요일자에는 그렇게 인기마 흐름이기 때문에 조교 우수마라기보다는 인기마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쪽에 조금 더 공략을 하겠고요. 일요일과 토요일이 약간 그 편성이 좀 달라요. 토요일은 조금 어렵고요. 일요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마, 윤곽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6월 1일 토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군 마필들인데 핵심이 되는 마필은 이제 5번마 러시포스겠죠. 러시포스, 그 다음에 스마트급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듀크 실러는 뭐 제가 맨날 따라다니는 마필이라고. 자, 러시포스가 이제 그 등치가 크다 보니까 걸음이 느려요. 아직 힘이 좀 덜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직전 경주에 그랬고. 자, 이제 황금 K가 선행을 나서면 이 러시포스가, 오버마 러시포스가 과연 얼마큼 격차를 좁히고 가느냐인데, 거리가 1300m예요. 늘었죠? 직전에 황금 K가 간신히 벤자민 비를 이겼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이제 황금 K가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뒷심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러시포스가 잡을 수 있다. 문제는 황금 K가 이제 얼만큼 걸음이 무너지느냐인데, 무너졌을 때는 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스마티트급, 워낙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바짝 따라붙어야 되는데, 직전에 박상호 기수가 4월 6일 날 기승했던 것처럼 그냥 깡바닥에서 참아야 된다.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황금 K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포스가 스마트 특급이나 다른 여타 마필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 경주 조건이 좀 러시포스가 직전 뛰는 걸음을 봤을 때는 심하게 몰고 따라갔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 기억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어차피 3번 황금 K 선행 능력보다는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마필 스마트 특급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워낙 그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배당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때는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배당판의 흐름을 좀 보시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암말들 12마리 출전해 있는데, 지금 빠른 마필이 많이 출전해 있어요. 이 티보잉이라는 마필이 선행으로만 지금 경주를 지금 펼쳤죠. 펼쳤는데 라스트에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역시 이제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고, 한때는 조금 약간의 그 부상도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선행을 직전에 나섰는데 굿캐피털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굿캐피털이 센 마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티보잉은 꼭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안쪽에 새돌풍도 있고요. 메루샤인도 빠른 마필이고, 리더샤인 이런 마필들이 좀 빨리 있기 때문에, 또 그린플라이도 있고요. 그 티보잉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따라가가지고 이 마필 여태까지 두 번 다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선행 여부가 확실시 되지 않는 이상은, 선행이 확실시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이 경주엔 배팅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4번마 스위티 양키가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메루샤인도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는 티보잉이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돌풍이 1000m에서 버틴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관건은 역시 이제 티보잉이 선행을 못 나선다 싶었을 때는 이 경기 배팅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서 오는 마필 찾기도 힘든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티보잉이 선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략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군해산 6군.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경주죠. 이런 게 어차피 이제 그 인기권에 있는 리더스 러너가 있고요, 오늘이가 있는데 나머지 마필은 사실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뭐 오썸 스피드도 아직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행 심사 때도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오썸 스피드를 보면 자세나 이런 등치 유연함을 갖추고 있는 것 보면 순발력은 없었지만 일단 뭐 취입 쪽에 어떤 습성을 가지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주행심사 모습만 갖고 다 이 마필을 좀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조금 오섬 스피드가 힘들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앞에 가는 리더스 러너가 있고요, 뒤에서 오는 오늘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뭐 제가 추천도 해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그 늦어요. 경주가 그 당시에 빠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경주, 예를 들어서 빨리 흘러가면 오늘이도 늦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 이제 3번 막 골든넛입니다. 자, 이 마필을 갖고 한번 공략을 하는데, 지금 출발 연습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수요일 날도 했습니다. 왜 했냐면은 지금 여태까지 뛴 걸 보십시오. 오전을 뛰면서 거의 바닥권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원래 늦발을 하는 마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제가 간간히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를 들자면 깨구리가 점프할 때 앞발부터 뛰는 게 보이지만 뒤에다 힘을 안 주고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았다가 날아가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네 다리 동물을 가진 동물들은 뒷다리부터 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면에서는 앞발이 먼저 뜨지만 뒤로 주저앉지 않으면 앞발이 뜨질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뒤가 나쁜 마필들을 보면, 허리 나쁘거나 이제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마필들 보면 주저앉긴 한데 차는 게 늦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뒷다리의 어떤 추진하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딘가 아프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늦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허리 아픔, 이제 어떤 요배통의 질병을 가진 마필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간간히 드렸지 않습니까? 늦발을 하는데 갑자기 늦발을 했을 때는 어디가 아프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골든러시라는 마필이 보면 아직 어려서 그 뒷다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파워감이 없어요. 그냥 뒷다리에 육중한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조교를 상당히 좀 달리했죠. 여태까지의 모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습보가 한 번, 두 번 있다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은 습보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괜찮아졌다라는 얘기죠. 괜찮아졌고 또 이제 병합 쪽이라든가 출발 연습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선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보여준 그 순발력으로는 선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리더스라는 마필이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져요. 지금 1200을 두 번 뛰었는데 두 번 다 무너졌어요. 한 번은 선행을 갖고 한 번은 선행을 뺏겼고, 자, 그렇다면 이제 골든러시가 출발 연습이나 조교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앞선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러시가 무너진다면 그 사정권 안에 이제 취입 사정권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골든러시를 갖고 한번 공략을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스 러너가 쉽게 선행을 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략권에 있어야 되겠고요. 리더스 러너가 무너진다.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오늘이. 자, 이렇게 두 방으로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아마 골든러시를 훈련을 관찰한 여러 예상가들이나 또 뭐 어떤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마 배당에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만, 이 골든러시라는 마필이 체형을 보면 띄워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더라도 한번 공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좀 어려운 경주예요. 어려운 경주인데 제가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 우빈명가를 뭐 어떤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마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골랐는데 내일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우빈명가의 조교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전부 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업이라든가 지금 기억나는 게 대업인데 두 번의 그 경주에서 강한 훈련을 했어요. 어린 마필에게. 근데 세 번째 제가 입상했을 때 조교가 이제 약해서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까지 이 마필이 조교를 세게만 하고 다녔던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딱 좀 약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일찌감치 스포를 하고 나서 계속 9번만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강한 훈련을 하고 나서 훈련에서 이미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실전에선 힘을 못 쏟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잘 먹고 강한 훈련을 하면은 괜찮죠. 근데 못 먹는 말에게 강한 훈련, 그러니까 평상시에 똑같이 먹는데 훈련의 강도가 그거보다 세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빈명가가 정말 가벼운 훈련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직전처럼 실전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이 경주가 좀 빨리 간다라는 겁니다. 제국 개별부터 시작해가지고 런던 약속 빠르죠. 미라클 보이, 라온비상, 뭐 단디디에고 너무 빨라요 레이스가. 빠르지만 앞에서 다 무너져요. 이 우빈명가라는 마필이 그 뒤에 있어야 돼요. 사정권에 있습니다. 있는데 얘도 순발력이 없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태종 기수가 좀 초반에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강하게 밀어붙여요 일단.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밀어붙이고 또 라스트에서 어떤 말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저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둥지왕자라든가 이 어린 마필들에겐 그게 안 통한다라는 얘기죠. 말은 쓰고 있는데 자신이 아무리 강한 추진을 해도 말을 몰아내도 말이 심장이 달린 동물이기 때문에 이미 힘이 다 붙였는데 아무리 위에서 기수가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려하는 것은 우빈명가가 이 초반이 빠르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또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소진을 할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우빈명가가 또 그런 식으로 강하게 초반부터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우빈명가도 역시 조금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누가 선행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빈명가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6곤 8마리 출전해 있고요. 역시 이제 무사대로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경주의 어떤 그 메리트가 없어요. 일단 뭐 초원 긴도 선행 간다고 쳐도 버티기 힘든 그런 체형 그 발놀림을 갖고 있고요. 부스터도 역시 이제 제가 언제죠? 3월 2일날 공략했다가 이마필의 어떤 실체를 알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부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샹그리를 합니다. 이제 등치가 좋은 마필인데 뒷다리가 좀 짧게 들어가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다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시장에서 말을 보는 방법, 후구가 잘 생겨야 된다. 힘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하나 붙여야 될 게 뭐냐면 부드러워야 돼요. 이 뒷다리가 뻣뻣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통나무처럼 이렇게 발발발발 거리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후구가 크면 그만큼 힘을 잘 쓴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후구가 잘생겨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후구가 크다고 해서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시장에서 볼 때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더비 할 때도 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훌륭한 그 후구를 갖고 있는데다 뒷다리가 상당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해를 추천드렸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운해라는 마필은 힘까지 더 차면 좋아지겠죠. 근데 이 반면 이 샹그릴라 같은 경우는 보면 등치 크고 후구도 잘 생겼어요. 근데 뒷다리가 약간 뻣뻣하다 그럴까요? 경직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등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라도 뛰어요. 남들은 그런 것도 못 갖고 있는데 얘는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무사도도 보면은 상당히 뒤에서 와요. 그러니까 요경주가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가는 초원킨이 버틴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볍게 공략을 좀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자, 이 경주가 이제 제가 현장에서 한번 뭐 좀 말의 컨디션을 보고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이라는 동물은 사람이 가둬놓고 인위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경주에 내보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뭐 제가 경험은 많은 건 아니지만 몇 번 성공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부산에 가 있는 이제 김성현 조교사라든가 예전에 이제 같이 이제 뚝섬실에서 말 탈 때 보면 이 김성현 조교사가 상당히 그 방목을 좋아합니다. 근데 기수들이 대부분 보면 아침에 조교 끝나면 낮에 나가서 그 놀이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 몸을 풀어주는 거죠. 사람처럼 가볍게 산책을 하는 운동인데 이 김성현 조교사 지금 이제 김성현 조교사가 그 예전에 보면 그 주로에다가 이렇게 양쪽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풀어놔요. 말 밥통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키는 훈련보다 가장 좋은 훈련은 첫 번째 훈련은 방목입니다. 왜 방목이냐? 여러분들 종부마라 이런 마필들 그 제주도에 가보면 한 마리당 뭐 2,000평인가 된대요. 그 초지가. 무슨 얘기냐? 말은 야생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할 줄 알아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아무리 조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승부를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를 했는데 어떤 말이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런 방목을 해봤습니다. 방목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정말 말이 스스로 자기 몸을 푼다 그럴까요? 자기 컨디션을 맞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말에 조교를 하다 낙마를 했어요. 말이 뛰어다녀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뛸 만큼만 뛴다라는 겁니다. 절대 세게 안 뛰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기엔 세게 뛰는 것 같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래가지고 한번 사고가 난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미끄러졌어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뛰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풀었기 때문에요. 근데 들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부딪히거나 또 마방 앞에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딘가가 분명히 잘못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스스로 이렇게 특히 몸이 무겁거나 이런 말들 좀 둔한 말들 스스로 자기가 뛰는 거는 아무런 경주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경주에서 뭐 어떤 말을 좀 꼽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10번마 가우초가 목요일날 아침에 조교를 하다 낙마를 했어요. 경주를 2바퀴를 뛰었습니다. 근데 2바퀴를 뛰었는데 이 2바퀴 뛰는 걸 가만히 보니까 말이 힘들어하질 않아요. 전혀 힘들어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마필 체형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배가 너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조금 가장되게 표현을 하면 배가 진짜 땅에 끌릴 정도로 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수영 조교를 충분히 했으니까 한번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말의 컨디션을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경주가 앞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가우초열 마필이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둔한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서 좀 무너져 줘야죠. 아무튼 이 가우초가 목요일날 낙마를 했는데 두 바퀴를 아주 힘없이 뛰더라.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육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재미없는 경주죠. 이 경주는 또 반대로 유일하게 아마 인기권에 있는 마필인데 라이크 더 선입니다. 대왕 느리죠. 라이크 더 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KRAB라든가 좀 굵직한 그런, 그러니까 강자들하고 많이 뛰어왔어요. 또 거기다가 이 KRAB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했죠. 그런 경주에서도 말의 능력을 보이더라고. 근데 직전에 아마 이제 그 경주 모습을 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거밖에 안 되느냐. 이제 그런데 앞에 항해자가 빨리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어느 심장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경주의 어떤 그 뭐랄까요? 흐름이겠죠.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라이크 더 선이 그날은 조금 여유를 부렸어요. 여유 있게 탔습니다. 김영진 기수가 뭐 그런 힘을 안배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수이기 때문에 너 도망가라,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거기서 조금 실수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응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앞에 가는 마필이 도망가는데, 내 상대마가 도망가는데 나는 그냥 내가 어떤 힘만 안배하겠다 주구장창,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조경호 기수나 문세영 기수가 잘 타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순간 대처를 해요. 내 상대를 보고 제가 나가면 내가 어느 정도 격차를 좀 좁혀줘야겠구나, 이제 이런 건데, 가끔 보면은 아주 그냥 나는 그냥 참았다가 한 발만 쓰겠다, 뭐 이렇게 뭐 전형적인 저와 같이 제가 이제 그런 식이었었는데, 그거는 조금 요즘에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 라이크 더 선이라는 마필의 능력은 의심하자 말자라는 얘기죠. 체형부터 시작해서 순말이고요. 아직 힘이 완벽하게 차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준 능력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 우승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자, 10번 대왕이 문제예요. 얘는 등치는 크지만 등치 큰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직전에도 보면 1번 게이트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는데 기록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요. 라스트 어떤 활용 타임도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등치에 비해서 올라온 그런 걸음은 아니에요. 아직 이제 힘이 좀 더 차봐야 되겠지만 이제 2번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요. 변화의 소지는 있습니다. 마리대물이라는 마필 최상위군이죠. 소속주에 외산 상위군인데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약간 자세가 높은 것도 이 마필에게 좀 단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능력을 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아치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강하게 한 방으로 키핑 트로피와 같이 엮어드렸었는데 이번엔 엮어드리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라이크 더 선이나 대왕이 아치미보다는 한 수 위의 전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혼합 3권 3세 이상마 별정 경주인데 언비터블이요. 3월 9일날 공략했다가 박현우 기수가 좀 그랬고요. 그 다음 경주에서는 안장이 밀렸고, 직전 경주 역시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똑같은 일에 라이크 더 선 같은 그런 경우인데 안에서 잘 참았죠. 잘 참았는데 파랑주의 보고 세기도 했지만
조금 뭐 따라 붙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무 사쿠나까지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왔습니다. 또 그만큼 했으니까 또 그만큼 이제 어떤 스피드를 냈겠죠. 자, 이제 디바인 스펠인데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말이 라스트에서 걸음이 나오는데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그 습성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 그러고 앞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에 어떤 그 파워감 있는 그런 스피드는 조금 덜 나왔다라는 건데 오늘 부담 중량이 또 1kg가 빠졌고요. 천맥은 믿지 마십시오. 안으로 기대고 발 쓰는 것도 높고 경주마로서는 그렇게 크게 대성할 마필은 아니에요. 상대 여하에 따라서 그러는데 오늘은 상대가 좀 강하고요. 또 드래곤 홀이 문세영 기수인데 이 마필 마치 한번 생긴 거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체장이 상당히 길어요. 체장이 긴데 이 몸통 있죠, 몸통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뻗어가는 몸통이 이렇게 배가 민자예요. 아주 이렇게 그 얇아요. 그러니까 480kg짜리 치고는 이 몸통이 너무 얇습니다. 너무 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크고 느린 걸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특히 거기다가 앞말이에요. 힘을 한 번만 어느 구간에서 한 번만 힘을 쓰면 라스트가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엔 조인권 기수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거의 후미에서 정말 잘 참았어요. 제가 말하는 그런 이 고무줄총 아주 세게 당기서 딱 한 번 탁 놓듯이 기가 막히게 놨는데 좀 늦었죠. 거기다가 탁명 세지 않은 마필이고 뒤에선 야오라이언 이런 마필들하고 약간 격차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드래곤 힐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그러니까 뛰는 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너무 기록만 갖고 거기다가 배팅을 하시는 어떤 문세영 기수 기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배팅하시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AP 플러스인데 딱 알맞은 경주를 만났어요. 디바인 스펠, 드래곤을 언비터블인데 워낙 또 이마필도 보면은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어느 때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딱 성공했던 기억이 있는 건 마필인데 거기다 오늘 부담량도 1kg 늘었고요. 경주가 아무튼 조금 늦게 가기 때문에 매직 골드가 선행을 가면 여기서 따라갈 마필이 없어요. 뭐 럭키 디바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바짝바짝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바인 스펠 뭐 이런 것들이 뭐 뒷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튼 복병권은 이번 AP 플러스입니다. AP 플러스고 이 경주도 여러분들 배팅을 조금 강도를 낮추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9경주입니다. 국내산 4곤 앞말 경주인데 자, 이런 경주가 이제 해볼 만한 경주죠. 왜냐하면 뭐 여기 뭐 능력 있는 말 없어요. 맥스비어, 일종미종 이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다 입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4,500전이 넘게 탔는데 800승이 넘었네요. 그래서 3개월 승률이 41%고 6개월 승률이 38%예요. 한 4번 정도네요. 4번. 10번 타면 4번 들어온다는 겁니다. 복승률만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보통 우리가 30% 봐주는데 그러니까 10번 타면 3번 들어온다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이 일종무정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컨디션이 안 살아났어요. 컨디션이 아니고 물론 이제 능력은 있어요. 여기서 능력만 놓고 따지면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마 피노누아인데 등치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자세가 높고 발 쓰는 게 높다. 그래서 라스트에서 매번 이렇게 쓴다.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오긴 왔어도 그 오는 과정을 보면 이 마필의 어떤 그 경주력을 보면 언제든지 좀 부러질 수 있는 위험한 인기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해피필드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추임마는요 선행마하고 똑같이 그 인정을 할 때가 언제냐면 두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단촐했을 때는 아무리 선행마가 빠르더라도 이 추임마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렬로 나래비를 서도 종대로 가더라도 7마리이기 때문에 7번째예요. 근데 우리가 게이트가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14번째예요. 그것도
촘촘히 가는 게 아니라 쫙 늘었으면 14번째에서 이게 라스트에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7마리가 뛰면 좀 거리를 두고 간다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게 있어요. 근데다가 이런 경주,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무정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무너질 확률,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무뎌질 확률이 있고요. 피노누아 역시 이제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해피필드가 조금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전형적인 취입습성의 어떤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요 마필이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 이 경주를 고른 이유가 지금 라스트러브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공략해드렸는데 진로가 2번이나 막혔죠. 2번이나 막혔고,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마주님을 좀 간간히 뵙는데, 이마필이 그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뒷다리가 이제 인대가 이제 좀 다리 파열됐다 그랬었죠. 근데 제가 예시장에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마필이 조교할 때 나올 때 보면 항상 그 뒷다리만 봐요. 붓기가 얼만큼 있는지. 붓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고, 붓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붓기가 있을 때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시장에서 다시 한번 살피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조교 때는 그런 게 하나, 이렇게, 물론 멀리서 봤죠. 멀리서 제가 뭐, 만안경으로 봤으니까 한 7, 80m 된다고 봐야죠. 근데 뭐, 만안경이 성능이 좋으니까, 좀, 거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이마필이 그만큼 그 뒷다리의 어떤 그 붓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경쾌했고요. 그런 아파하는 모습도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고른 이유가 인기권에 있는 일종무정이나 맥스비어 이런 마필들이 배상을 뺏어가 줄 거라고요. 좀 단촐한 편성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라스트 러브를 다시 한번 추구를 해서 공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약간 뭐 상대가 좀 떨어져요. 근데 라스트 러브를 놓치기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또 세 번째 추천 경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군에서는 3군.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 이제 위네트 댄스인데, 요 경주도 제가 이제 오늘 5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5개라 그랬는데, 지금 이 경주가 지금 라이트 이글이 단독 선행을 나서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요. 10번 흑기사하고 흑기사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 마필이 지금 흑기사가 지금 내일 있을 조선배, 스포츠 조선배, 거기에 출전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3군 마필이라 1순위로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반 경주에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2번의 경주를 보면 역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항해자입니다. 항해자인데 제가 첫 번째 4월 7일 날 공략해드렸다가 등대산이 없어가지고 적중을 못했고요. 뭐 직전 경주는 라이크 더 선이 있었기 때문에 단방으로 공략을 했었고, 근데 이 항해자가 제가 2번 경주 뛸 때의 그런 그 컨디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해요. 못하긴데, 일단 지금은 라이팅 이글이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이 라이팅 이글도 거의 라트에서 쓰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끈덕져요. 이렇게 확 떨어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스피드가. 그래서 같이 동반 입상할 그 확률이 높은데, 일단 여기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7번마 위네트 댄스예요. 이게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 마필을 직전에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한 걸 보면 말하고 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상당히 뛰려고 하는데 이동국 기수가 안배하는 과정에서 막 고개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개 한번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순간이긴 하지만 한번 그만큼 힘을 확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어요. 한번 딱 말하고 싸우는 순간 그 라스트에서 그 힘이 확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만 지금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네트 댄서가 그런 것만 지금 이동국 기수가 잘 제어를 한다면 라스트에서 아마 이 라이팅 이글하고 같이 경합이 될 수 있는 지금 그 정도의 컨디션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위네트 댄서가 어떻게 경주를 펼치느냐에 따라서인데 뭐 아무튼 이제 이 경주가 워낙 라이팅 이글하고 흑기사가 좀 배당의 메리트가 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위네트 댄서가 정말 좀 컨디션을 좀 한번 맞춰 갖고 나오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네트 댄서의 현장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1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 국내산 2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가 국내산 2군이지만 속된 말로 좀 부진마들 잔뜩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돌쇠라는 마필, 이게 매번 사람을 좀 속여요. 무슨 얘기냐면 조교 때 하는 짓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마체도 괜찮고요. 마체도 모난 데가 없어요. 딱 세워놓고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한 가지 딱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마필 전에 그 1800에서 신현철 기수가 이제 선행으로 이깁니다. 선행으로 이기는데 그때도 포화 18% 주로였었어요. 가벼운 주로에서 간신히 와요. 57kg를 달고. 근데 일단 이 마필을 취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행을 좀 나서야 되는데 여기 총알공주하고 천하정복이 있어요. 돌쇠가 아무리 선두권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이제 지금 그 선행을 못 나섰을 때하고 나섰을 때하고의 어떤 경주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 총알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나서야 되겠죠.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죠. 동치에 비해서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다. 발발거린다고 보이죠. 그냥 힘이 2배로 들어요, 남들보다. 그 다음에 천하정복인데, 자, 요 마필이 조금 지금 직전보다 컨디션이 좀 떨어져. 근데 이런 마필들은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행을 나서면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총알공주보다 빠르니까요. 선행을 나서면 힘이 좋기 때문에, 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진다고 해도 뒤에서 격차를 좁히는 정도지 얘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흐름인데, 지난번 뛰고 5월 16일 날 골막염이 있어서 그런지 조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 다른 때에 비교해서 좀 약해졌다는 건 좀 감안하시고요. 최초로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진짜 능력대로 왔느냐. 근데 예전에 뛴 걸 보면 얘도 센 마필이에요.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예전에 막 대상 경주도 나갈 정도였었고, 대상 경주에서도 막 3착씩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갔다 오고.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아베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어요. 그다음에 흐름도 상당히 잘 맞았고요. 경주 흐름도. 그래서 이제 취입이 됐는데, 이 마필 조교 내용을 보면 약간 뭐랄까요, 여느 때에 비해서 조금은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한번 목요일날 놔줄 때 보니까 약간 흔들려요. 착지할 때.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전에 들어가면 아마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 경주가 이제 이미 핸디캡 경주였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위닝맨이 딱 눈에 걸리더라고요. 위닝맨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려나요? 이마필이 하이군 시절 1400에서 제가 한번 770 몇 배짜리 한번 공략 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마필은 이제 6살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나이는 고령이죠. 고령인데, 그 당시에 뛸 때 보면은 이마필이 지금 그 당시에는 한참 날아다닐 때는 날아다니는 좀 표현이 그렇고요.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주 조교할 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런 근성이 제가 기억하고 여성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말이다.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 것까지 싹 들춰봤는데, 역시 이제 이 위닝미라는 마필이 그 당시에
그렇게 좀 근성을 갖고 뛰었다. 체구가 작아도. 근데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서 조금 무기력했는데 거기다 부상도 겹쳤었고요.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군이지만 조금 하이 클래스다. 그랬을 때 이 위닝맨이 죄송합니다. 종알공주, 천하정복, 돌쇠, 천상의 여왕 한 5번째 정도는 따라가지 않겠어요? 에버마스터 뒤에 있죠. 매니피 미잭 뒤에 있고 와일드캣이 있네요. 5, 6번째 가겠네요. 듀얼 미사일. 사정권 안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앞선이 다 그러니까 천하정복이 선행마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뒤에서 못 올라왔을 때는 위닝맨이 그냥 밀려서 올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컨디션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닝맨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체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일 11개 경주 예상 모두 마쳤는데 글쎄 뭐 제가 예상을 미리 그 토요일 거 일요일 걸 다 여기 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보다 일요일보다 조금 토요일이 어려워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마가 다 쉬운 건 아니고요. 쉬운 건 아닌데 아무튼 어딘가 복병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뭐 저희 몫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이런 경주에서는 이런 게 복병마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서둘러서 미리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월화수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또 좀 뭐랄까요, 경주의 변수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경주는 조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두 경주 정도면 파악이 끝나기 때문에 한두 경주 정도는 여러분들 그 관전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상 6월 1일 토요일 경마 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